한 10여 년 전쯤에 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떠들썩하던 과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크게 인기가 있진 않았는데요. 바로 레몬입니다. 당시에 젊은 층이 레몬을 소주에 타 마시면서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건데요. 그로부터 또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레몬이 조금 다른 이유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레몬수. 예상하시는 것처럼 레몬즙을 술이 아닌 물에 타 마시는 건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피부 관리 등 여러모로 레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인기라는 이 레몬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레몬은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도 음식할 때 레몬즙을 넣으라고 권장할 정도로 당 지수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당뇨인에겐 비교적 안전한 과일의 하나인 레몬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레몬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안정이에요. 레몬의 혈당 지수가 낮아서 한 잔 마셔도 혈당이 높게 치솟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레몬이 몸속에 있는 당을 금방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 실험으로도 알려진 내용인데 프랑스에서 빵을 레몬즙과 함께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본 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레몬즙을 함께 마신 실험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혈당이 30%나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레몬이 빵 속에 든 전분을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두 번째 효능은 체중 조절 기능이에요. 레몬에 풍부하게 든 폴리페놀과 펙틴, 식이섬유질이 몸속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해요. 이 역시 많은 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폴리페놀의 이름은 에리오시트린인데 레몬 특유의 노란색을 내주는 물질이에요. 에리오시트린은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껍질이 두껍기도 하고 떫은 맛도 나지만 농약 성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과육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껍질이 싫으시다 하고 하시면 얇게 벗겨내서 즙을 짜내서 드시면 좋아요. 신맛을 내는 구연산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레몬수 한 잔을 마시라고 권고하기도 해요. 자는 동안 밤새 움츠러들었던 신진대사를 이 구연산이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밤사이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동시에 수분은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한 연구자료에서는 고지혈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2달간 마늘이 든 레몬수를 마시게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세 번째 효능은 노화 방지예요. 레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비타민 C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몬 한 개에 평균 18mg으로 100g 기준으로 하면 약 53에서 7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혈관 구석구석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흔히 해독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피도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당연히 세포가 손상되는 일도 줄어들면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몸속의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피부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 건강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레몬수도 내 체질이나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 여부에 따라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위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공복에 레몬수를 드시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레몬은 아시다시피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하다면 위 점막을 건드려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위벽이 헐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식도염이 있다면 위장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식도를 자극해서 증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고요. 만일 역류성 식도염이 잦거나 위궤양 등 위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빈속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치아 건강 관련이에요. 만일 구강질환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구연산이 치아 표면의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치아의 겉표면적은 약간 맨들맨들하고 광택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에나멜인데 여기가 닳아지게 되면 녹을 수 있고 충치 등 각종 구강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구연산이 이 표면에 침투해서 조그만 구멍이나 틈을 생기게 하거든요. 실제로 영국에서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레몬처럼 산성이 강한 음료를 매일 식사 전후로
2번 이상 마신 사람들은 치아 부식 위험성이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대로 1번 이하로 마셨을 경우 치아 부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입병이 난 상태이거나 치아가 걱정된다면 레몬수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마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헹궈 주는 것이 좋고요. 레몬수가 이빨 부분에 닿지 않게 빨대를 써도 좋은데요. 단 마신 직후에 바로 양치질은 안 돼요. 이번에는 레몬수나 혹은 레몬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철을 맞은 굴이에요. 아마 생굴 드실 때 레몬 뿌려서 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굴의 비릿함을 잡아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굴의 비린 향과 맛은 없애주면서 상큼한 맛은 더해지니까 조화가 잘 맞아요. 특히 레몬의 구연산이 강한 산성 효과를 내서 굴이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그럼 식중독 예방의 효과도 있겠죠. 또 굴에는 철분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때도 레몬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이 철분이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레몬은 굴뿐만 아니라 해삼이나 조개 관자, 연어, 꽁치 같은 다양한 해산물, 생선과 좋은 궁합을 자랑해요. 레몬이 해산물에 든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비린맛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해산물에는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레몬으로 얻을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이점이 많아요. 녹차 역시 레몬과 같이 먹으면 건강에 이로운데요. 녹차에는 특유의 쓴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무척 풍부한데요. 이때 레몬을 같이 먹으면 레몬 속 비타민 C가 카테킨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녹차의 떫은 맛도 레몬이 잡아주면서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몸속 노폐물 제거에도 좋아서 해독 작용은 2배가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녹차를 우릴 때 레몬즙도 첨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과 같이 먹을 음식으로 아보카도도 좋아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더불어 대표적인 노화 방지 물질이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건강한 지방이라서 몸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일을 해요. 이들 물질이 레몬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우리 몸속으로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샐러드 만들 때 연어와 아보카도에 레몬즙을 뿌려서 많이 먹기도 하고요. 레몬즙으로 아보카도 색깔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다만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도 엄연히 지방이니까요. 당뇨 환자라면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맛도 이상해지고 영양도 더 떨어지는 식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유예요. 우유는 레몬과 잘 맞지 않아요.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레몬에 든 강한 산성분과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흔히 서로 엉켜서 뭉치고 딱딱해지는 거를 응고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소화되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속이 더부룩하면서 배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유는 레몬 말고도 자몽이나 오렌지, 석류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과는 다 안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탄산음료 역시 레몬즙과 함께하면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에 레몬즙을 뿌리면 신맛이 더해져서 상큼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산성도만 더 올라갈 뿐 우리 몸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소화도 되기 전에 위부터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위가 약하다면 없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당뇨 환자라면 탄산음료도 안 좋으니까요. 2가지는 절대 함께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레몬의 효능부터 쭉 알아봤는데요. 혈당 조절부터 노화 방지까지 많은 이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레몬,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골라야 맛도 영양도 함께 챙길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레몬을 골라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색깔이에요. 레몬을 보면 색깔부터 유독 두드러지잖아요.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면서 선명하고 진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신선한 제품이에요. 꼭지 부분은 녹색이어야 하고요. 모양새도 중요한데요. 울퉁불퉁하지 않으면서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게 좋아요. 유난히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해야 안에 과즙이 풍부해요. 레몬은 겉표면에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라벨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라벨에 쓰인 숫자는 PLU 코드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품을 구별하기 위한 코드로 보시면 돼요. 보통 과일에 많이 붙여져 있는데요.
숫자 하나하나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숫자들이 3자리인지 4자리인지 아니면 5자리인지만 보셔도 돼요. 3, 4자리는 레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분만 주어서 재배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화학 비료를 사용한 일반 재배 과일이라는 의미죠. 5자리라면 맨 앞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주로 숫자 9가 붙고요. 이거는 유기농이라는 뜻이에요. 3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레몬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레몬 겉표면에 하얀 가루가 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건 레몬 겉에 바르는 식용 왁스가 말라서 생기는 거예요. 레몬을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유통 과정에서 세균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식용이라서 우리 몸에 들어가도 무해하긴 하지만 엄연히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웬만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레몬을 고르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 레몬 보관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몬은 실온과 냉장, 냉동 보관이 모두 가능한 과일이에요. 먼저 금방 먹을 예정이거나 숙성이 필요하다면 통풍이 잘 되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약 2, 3일 정도가 적당해요. 일주일이나 지나버리면 이때는 쉽게 시들면서 곰팡이가 날 수 있어요. 겉표면도 쭈글쭈글해지면서 거뭇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좋아요. 냉장은 보통 1, 2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데요. 신문지나 키친타월 혹은 랩 같은 것에 레몬을 하나하나 싸주시면 돼요. 그리고 밀폐 용기에 한 번 더 넣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요. 냉동은 더 긴 3, 4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 보관은 레몬을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나은데요. 냉동한 뒤에는 해동해야 하는데 이때 레몬을 자르면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냉동 보관용은 요리보다는 냄새를 제거해야 하거나 즙을 내주는 용도로만 쓰시는 것이 더 나아요. 아예 레몬즙을 다 짜내서 얼려도 좋은데요. 냉동실에 얼음을 만드는 그 칸칸이 되어 있는 틀,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여기 얼음 틀에 물 넣는 칸에 레몬즙을 짜낸 것을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레몬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레몬수 만들어 먹고 싶은데 번거로워서 망설여지신다면 제가 제품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